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예고해드린 대로 수소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수소가 왜 나쁜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교통안전공단의 박용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박용성 박사님 모시면서 저희가 수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박사님이 기초부터 알려주신다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공부 좀 했거든요. 네. 이제 전 세계가 온실가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온실가스 없애려면 태양광 풍력 발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태양광 풍력 발전은 그 뭐 있죠? 그게 그 뭐라고? 간헐성이죠. 간헐성. 맞습니다. 즉 밤에는 해가 안 뜨니까 태양광 발전 못 하고 바람 바람이 안 안 불 불면. 때는 발전 못 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럼 TV 안 볼 수 있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전기를 어디에 저장해 둬야 되는데 저장해 둘 만한 게 없으면 태양광 풍력 발전은 안 된다. 그래서 저장해 주는 장치로 ESS 배터리를 쓰거나 또 그것도 불도 나고 뭐 이것저것 비용도 많이 드니까 수소에다 저장해 두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수소를 갖다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른바 수소 이코노미 이지요. 예, 그러면 일정은 끝났는데요. 제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네, 알고 이미 다 있습니다. 파악하셨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수소를 쓸 거냐. 자동차에다가도 수소 싣고 다니다가 수소를 꺼내서 전기로 만들면 전기차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미래의 에너지원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소 경제를 하겠다. 하고 있고 현대차도 넥소라고 하는 그쵸. 수소차 모델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꽤 수소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에 비해서 우리가 꽤 앞서 나가고 있다. 는 맞습니다.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더 가르쳐 주실 거 없으시죠? 네, 됐습니다. 까지는.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최근에는 이 동네 이슈가 뭐예요?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는 좀 뭔가 구체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뭐 좀 해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그 현재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간헐성 때문에 유럽이라는데 이미 예, 태양광 풍력 발전이 많이 설치되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네, 유럽에서는 되고 네. 있죠. 그래서 예. 좀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네, 보다시피 그 덴마크나 UK,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저머니 같은데 이미 30% 이상 윈드 파워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 풍력 발전. 발전이 이미 30% 이상이 돼 30% 있고, 이상이. 예, 그렇게 예. 돼 있고, 이제 그렇게 함에 따라 이거는 제가 이제 기사를 발제한 건데요. 이와 같이 이제 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크니까 네. 이와 같이 어떤 그 이 전력 개통에 문제가 되고, 예? 풍력 발전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왜요? 그러니까 풍력 실질적으로 발전 이제 많으면 우리가 왜요? 이제 간헐성이기 때문에 완전 예. 우리가 자연에 의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필요한 전력이 한 100으로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연에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용량보다 약간 크게 설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야 그렇죠. 예, 없을 때도 쓰고 없을 남을 때죠. 때 좀 예, 버리더라도.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이라든가 날씨가 좋은 거죠. 풍력 세고 그럴 때는 전력이 막 남아도는 겁니다.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네. 현재는 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미 독일에서 이 남는 전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기존 알다시피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수전의 수소나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런 문제 때문에요. 풍력 발전 열심히 하는데 예. 이 전기가 그 동네에서 쓰기에는 남고 독일은 저 남부 지방에서 좀 그렇죠. 전기를 많이 쓰죠. 풍력은 북부 지방에서 많고 우리나라는 거꾸로요. 제주도에서 바람 많고 쓰는 건 위에서 쓰고 네. 독일은 이거 뒤집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송을 해야 되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다시피 이제 독일 우리가 이제 에너지성하고 이제 국토부, 교통부죠, 교통부 네. 두 군데서 발표한 겁니다. 앞으로 그 이 수소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8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정도를 이제 투입하는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어로 발표했군요. 예, 예. 이거는 저 영어, 요새 뭐 구글 들어가면 다 번역이 됩니다. 아, 예. 영어로. 이런 식으로 예. 전체적으로 뭐 각 분야별로 있는데 한 10억, 80억 유로 정도를 독일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하겠다. 수소에. 수소에. 그러니까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수소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투입할 것이냐. 요 네. 그림에 보다시피 우리가 아까 우리 그
프로님 아시듯이 이제 풍력 발전은 북해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해에 있는 풍력 발전.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전기를 남쪽에 있는 공업단지로 옮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크게 프로젝트가 현재 나오는 발전. 네. 그래서 전기 발전을 어떻게 수전해서 수소를 만들 것이냐라는 걸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제너레이션 프로젝트가 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수소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저게? 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네.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전기가 만들어지죠 풍력 발전으로. 네, 풍력 발전 전기는 만들어지는 거고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예.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 물을 전기분해해서. 네,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걸 갖다 더 남쪽으로 우리가 인프라 이동하는 거 있죠. 우리가 네.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하는 거 그런 프로젝트. 그죠? 그다음 마지막 뭐가 있겠습니다. 이걸 산업 시설에 어떻게 쓸 것이냐, 케미컬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시설에 어떤 식으로 이걸 수소가 왔는데 수소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는 프로젝트. 수소만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수소를 가지고 산업에 이용해야 되는 전기를 거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네. 그걸 모빌리티 이용하는 거 전체적으로 62개 프로젝트를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전체 정부에서 투입되는 건 한 10조 정도가 되는 거고요. 독일에서 예, 예. 10조 정도만 하면 저 독일 전체가 커버할 만한 뭔가 돼요? 아니면 아니요. 근데 이제 민간까지 합치면 한 37조 됩니다. 정부에서만 투입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돈 필요한 데는 넣겠다 독일 그렇죠. 정부가.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향후에는 넷제로 2050 탄소 중립을 되려면 가장 큰 게 발전을 쓰는 겁니다. 전기 네. 발전을 쓰는 거거든요. 그 대다수 에너지로 전기 발전을 쓰는데 전기 발전은 70%가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앞으로 2050년 되면 전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쓰는 전기의 7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한다. 태양광 풍력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목표죠? 목표죠, 예, 목표. 예, 예.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예. 예. 그렇게 세운 겁니다. IAEA에서. 그리고 독일도 그걸 하려면 그 만들어진 전기를 수소로 실어 날라야 되고 보관해야 되니까 네. 그 계획을 발표했다. 네. 여기까지야 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네, 것 그것도 같고. 뭐 있는 사실이고요. 네, 다. 독일 뭐 네, 잘하고 있는 것 잘하고 같고요. 있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박사님? 아니죠. 이제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한 43조 네. 그 정도 우리가 그 투입하는 거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독일은 10조 만에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시면 우리가 SK에서 네. 대규모 액화플랜트, 액화플랜트라는 것은 액화시키는 거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소를 저장해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연료전지 발전, 수소로 발전을 하겠다. 이런 큰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 같은 거 당연히 뭐 이 수소차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는 우리가 수환원 제철, 그다음에 그 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 수전에 대한 R&D, 그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그다음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 액화 수축력 등해가지고 43조를 투입할 걸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을. 절반 이상을 SK에서 수소 발전소 만드는 데 쓰네요. 네네네. 액화 수소를 사 와서 네. 그걸로 화력 발전처럼 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게 예전에 제가 주워들은 상식인 건데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도 파이프라인으로 받잖아요. 네.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액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압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가 아니라 PNG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도 액화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그 파이프라인으로 수소를 연결을 해서 저기다 보내게 되면 러시아에서 오죠. 아니죠. 러시아에서는 가스가 오는 거죠. 네. 수소도. 그렇죠. 수소도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옮기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걸 액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우리나라로 사오면 그렇죠. 한번 액화를 해서 수소 기체로 칙 하고 맞습니다. 보내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LNG 갖고 오듯이 배로 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수소 발전하기가 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소 경제를 하는데 조금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저희가 언더스탠딩입니다, 박사님. 가끔씩 하다 전문 지식은 네. 그 이런 증권 방송을 봅니다. 거기에는 애널리스트 분들 상당히 아주 뭐 저희가 뭐 증권 방송이라서가 아니라요. 저희는 그냥 언더스탠딩이라 어디 언더스탠딩. 지금 다른 데 가서 몇 번 방송하신 거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오늘은 그죠? 새로운 거를 제가 언더스탠딩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알고 됐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추진되잖아요. 추진되는데 몇 가지 팩트 체크할 게 있다.
제가 제시하는 거는요. 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해외에 있는 나와 있는 자료를 네. 제가 잘 발췌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 네. 같은 경우요. 보시죠. 예. 근데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슬슬 이제 문제가 자, 보인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화면 보십시오. 오케이. 이거는 이 실적으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보통 가볍습니다. 라이트하기 때문에 수소 새도 날아가기 때문에 뭐 별 위험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수소 한번 사고 났던 거예요. 어디입니까 저게? 이게 이제는 여기 보면 노르웨이인가요? 잠깐만요. 여기죠. 머스킹검 리버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난 건데 이때는 이제 수소가 리크가 된 겁니다. 샜어요. 예, 수소가 새 가지고 예. 이 지붕에 수소가 가득 한 250kg 정도 쌓였던 겁니다. 네. 예. 요새 같은 거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감지를 하는데 아마 네. 그랬던 게 안 돼 없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지붕에 쌓였던 수소가 터져서 한 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10명이 부상당하는 불이 그러한 붙어서 펑 터진 펑 겁니까? 났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러한 자료에면 그래서 이러한 수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전개한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수소는요, 이 감지하기 힘듭니다. 수소는 색깔도 없어요. 네. 냄새가 그다음에 안 나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네. 그러니까 수소는. 그다음에 수소는 또 이게 좀 디텍트하기도 힘들어요. 수소 자체를. 우리 감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수소가 새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다음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 네. 1번이기보다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철도 뚫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요. 수소 같은 철을 경우는 뚫어요?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 용기 같은 경우는 파이버라든가 특수 재질을 만들지 않습니까? 철로 그쵸. 만든 쇠통에서는 수소를 보관하면 안 된다. 못하죠. 센다고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철을 뚫으니까.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고요. 아마 철은 원자번호 8번 정도 돼요. 그렇죠. 1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 네. 특수한 재질을 쓰지 않으면 이제 그러한 그 위험이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 수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점화 에너지가 보면 0.02 수소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메탄 0.29에서 불에 점화 작죠? 에너지가 예. 아주 작습니다. 살짝 이 정전기만 쳐도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네. 예,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산소하고 수소가 같이 돼 있다. 거기에 어떤 정전기라는 게 있으면 바로 화재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소 같은 경우는 프레임 오브 레인지 이 연소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차트에 있는 것처럼 하이드로젠은 4에서 75%.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뭐 메탄 같은 게 15 정도. 그러니까 75%까지도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은 예. 연료라는 것은 오히려 많으면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연료가 진하면 예. 오히려 꺼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메탄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면 불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 7.6%. 오히려 그 농도가 높으면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꺼져요. 그러나 수소 같은 경우는 거의 75%까지 화재가 난다는 거죠. 농도가 높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는 위험하다. 크게 어떤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소가.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가연성 물질, 가연성 의염도라는 게 있어요. 의염도. 의염도는 폭발도 아닙니까? 네. 그 의염도라는 것이 이 범위를 합니다. 오른쪽 여기 차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의염도라가 있는 건데 의염도라는 것은 4에서 75자 그 범위. 그 범위가 의염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 예.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의염도가 높죠. 그걸 보면 그 수소 같은 경우는 75. 4에서 75 아닙니까? 그럼 4를 예. 분모 놓고 75 마이너스 4, 수소 같은 경우는 75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메탄 같은 건 15. 해가 실질적으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프로판가스보다 훨씬 더 훨씬 높죠. 높다는 예. 거네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낮다. 왜 그러냐면 다시 그림을 크게 여기 보시면 메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림을 전체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예, 저기 보면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우리가 페트롤이 이제 휘발유입니다. 예. 휘발유가 1.4 조그만 양이 있어도 화재가 납니다. 그러나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4 정도가 돼야 화재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비교해가지고 오히려 페트롤이 오히려 또 위험하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 단위가 뭐죠? 1점 몇과 4는 뭐가 1이고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뭐의 퍼센트입니까? 공기 대비 공기 중에 공기 중에 7.6%, 1.4%. 수소가 7.6은 있어야 불이 붙습니까? 그렇죠. 그런 수소 얘기죠? 같은 경우 4 정도 나와야 그 농도가 4 정도 돼야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소를 3 이하로
유지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리크 안 되게 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간에 일단은 수소 나오면 4 이상 쭉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위험하다. 위험하다. 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대용량에서도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주유소에서도 휘발유 새면 위험하고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서도 도시가스 새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수소도 새면 위험할 것 같고 그렇죠. 뭐든지 연료 중에 뭐 샜는데 괜찮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면 위험하다는 거 가지고 수소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죠. 그래서 다 안 써야 되는데 네. 좀 더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프로님 말이 맞습니다. 좀 더 하다는 거죠. 예. 박사님? 예.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저희 방송 자주는 안 보시는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연료 중에서 수소가 어떤 게 가장 안전합니까? 수소가 네. 가장 안전하다 그러는데요. 안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수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좀 불안하다. 불안하고 위험한 물질이죠. 수소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여태까지 수소라는 걸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재라는 건 보다시피 하이드로젠. 네. 근데 수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그니션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세 가지가 있으면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기관에선 여러 가지 솔루션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하이드로젠을 새지 않게 하고 점화원을 없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라는 게 돼 있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다시피 우리가 화재는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요. 수소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점화원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연물, 수소 새는 걸로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출 누출 검지기 경보기 해서 이제 수소가출을 누출을 검지한 다음에 바로 찾아나는 이런 걸 다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화재관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안전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화원을 없애기 위해서 정전기 이 라인에 정전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방포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안전에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네. 사고라는 것도 우연히 나는 거 아닙니까? 조치가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게 네. 안 하고 일단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이 수소에 대한 사고 대책을 여러 가지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 설비만 보시기에는 갖춰져 어떠세요? 있으면 그러니까 뭐 새면 위험한데 예. 뭐 새면 위험한 거야 뭐 다 모든 연료가 그러니 예. 수소가 특별히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 안전장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써야지 하는 그런데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소가 위험합니다. 다른 물질보다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수소 우리 하면서 여러 가지 수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다시피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요거는 그 2019년도에 이제 화재 났던 겁니다. 요거 같은 캘리포니아인데요. 요거는 저 수소를 이제 주입하다가 예. 새 가지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아, 이제 자동차에? 예, 주입하면서 사고 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터집니까? 폭발합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폭발하면서 옆에 있는 차까지 이런 식으로 쫙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진 건데요. 불이 나서 예. 요거는 누면서 정전기에서 이렇게 난 거고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이 미국의 에너지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H2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가면 요 페이지에 가면 수에 관련된 예. 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사례 이에 대한 조치 방안 같은 거 아예 예. 홈페이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죠. 수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소는 일단 다른 물질에 비해서 위험하다. 특별히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도 그렇죠. 안심은 하지 마라. 수소가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저러니까 수소를 쓰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죠. 그러니까 수소는 일단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소 현재까지의 우리가 수소라는 건요. 거의 메탄이라든가 우리가 석탄, 네. 석탄에서 추출해서 우리가 수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CH에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개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질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아셨습니까? 향후에는 네? 향후에는 네. 물을 그죠? 예. 물을 전기 분해한 다음에 수소를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거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H2O에서 H가 나고 산소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 산소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많은 연구가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메탄, 순수한 메탄, 산소가 메탄에서만 우리가 시하고 수소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와 접할 일이 우리가 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가 수전의 수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수소를 분해하면서 산소가 나오기 나오죠. 때문에 예. 그걸 잘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강릉에서 우리가 한번 화재 났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산소가
수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전기가 일어나서 제대로 화재나는 겁니다. 분리가 되지 않으면 정전기가 그렇죠. 일어나서 바로 폭발할 위험이 예, 있다. 그런 위험이 좀 저기 있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이러한 태양광 풍력이라는 것은 전기가 간헐적이었습니까? 발전이 전기가 고르지 않고 예.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잘 우리가 하겠지만 전기 자체가 가변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죠. 수소 나오는 것도 펑펑펑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사실 그거를 다 분리하고 어떤 화재를 대비하는 것이 기존에 여태까지 사용하던 수소하고 틀리다는 거죠. 메탄가스 개지를 통해서 만든 수소와는 다를 것이니 예. 그것도 잘 수소만 모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더 우리가 화재라든가 위험성이 더 있고 더 많은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 관련해서. 그렇죠. 유럽에서는 이미 수소내로 수소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거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전의 수소 지금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실험실 단계입니다. 아, 이따 얘기할 그래요? 텐데 수험실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수소라는 것은 대다수가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수소는 메탄하고 석탄에서 만드는 겁니다. 메탄하고 석탄에서 만드는데도 이와 같이 수소 이동이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H2 홈페이지 보면 가끔 사고가 나는데. 많이 납니다. 이거 같은 그 경우. 전기 분해하면 수소 나오는 것과 산소 나오는 것은 따로 있을 텐데 그렇죠. 분리하겠죠. 그 잘 분리하겠습니다 하면 특별한 아니 그러니까는 네네. 수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도 이렇게 다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있는데 왜 사실 수전의 수소는 이거 하면 뭐가 저기 하느냐 약간 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또 알고 있자. 그렇죠. 기존에 예. 이렇게 해서 다 대회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씩 사고 납니다. 나는데 예, 예. 향후에 너같이 수 프로젝트라든가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거기까지는 주의하면 될 오케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좀 더 치명적인 약점도 좀 있습니까 수소가? 그거는 뒤에 가서 이제 네,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수소의 어떤 화학적 케미칼적인 특성이거든요. 네. 위험성. 그다음에는 그 이제 수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그죠? 수소를 사용할 때 현재는 그 우리가 뭐 자동차에 쓴다든가 아니면 네. 아까 같이 그 액화를 가져온다든가 그냥 수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라이트합니다. 네. 밀도가 낮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이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 이 표를 보시겠어요? 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그래프가 그 우리가 이제 100메가파스칼, 30메가파스칼 압력에 따른 오른쪽에는 온도고 세로는 우리가 그 저 밀도입니다. 예. 밀도인데 현재 우리가 그 뭐냐면 수소를 우리가 저장해서 일단 수소를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장하는 방법은 일단 압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프레션 시키는 거죠. 저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70메가파스칼 700바입니다. 700바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한다든가.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수소차에 들어가는 용기에 들어가는 압력이 700바 정도 됩니다. 예, 저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한다든가. 그렇죠. 700바 고압으로 압축해 쓰던가 아니면 이와 같이 리퀴페이션 액화시키는 겁니다. 온도를 마이너스 253도로 액화시키는 거죠. 예. 액화시키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밀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도가 우리가 커진다는 건 응축된다는 응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예. 보통 수소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에너지 캐리어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소로 저장하는 단지 수소는 하나의 캐리어입니다. 수소인데 수소 캐리어를 방법이 이와 같이 압축하는 방법과 리퀴페이션 액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압축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700바로 우리 압축을 합니다. 700바로 압축을 하면 저 밀도가 400kg per 메타산티인데 이거를 리터로 하면 50리터 한 2g. 그걸 보통 우리가 수소차의 용기는 50리터입니다. 50리터. 네. 용기 하나 50리터거든요. 네. 거기에 보통 2k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kg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가 그 이 차에는 넥소에는 저기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런 개가 3개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10리터짜리가 3개. 50리터짜리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승용차에는 50리터 정도짜리가 하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 넣으면 만땅. 아니, 그거 휘발유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기 저 수소니까. 수소 같은 경우. 예,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실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박사님, 근데 좀 전에 액화시키는 게 있고 압축시키는 압축하는 게 있고. 있는데 예. 압축하면 액이 되지는 않습니까? 압축해서 압축해 가지고요. 예.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그래프에 보면 예. 압축만 하면 액화는 안 액화는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압축된 수소를
수소 50리터 그렇게 싣고 다닌다는 모양이군요. 잠깐요. 이게 네. 잠깐 죄송합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 네. 우리가 압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와같이 이제 100 메가파스칼 쭉 있잖아요. 압축 쫙 시켜보세요. 우리가 네. 에커가 안 되죠.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온도를 낮춰야지 우리가 에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넥소에는 50리터짜리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50리터 2kg이니까 합치면 6kg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소 충전 거리가 600km죠. 네. 연비가 1kg에 100km 갑니다. 그래서 저러한 탱크 3개를 넣어서 우리가 600km 가지고 가는 거죠. 서울 부산 가야 되니까. 갈 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소라는 것은 원자 번호 1번. 그죠? 예. 1번이기 때문에 수소같이 다 뜹니다. 철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700바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알다시피 이 재질 자체가 특수한 재질로 써야 됩니다. 네? 그거 뭐 전문적인 건 뭐 나중에 하여튼 수소 탱크 자체는 저와 같이 뭐 카본, 파이어, 뭐 리폼드 컴포지트나 뭐 폴리 그다음에 안에는 라이너는 폴리아미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이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특수 재질을 써야 돼요. 수소가 안 새게. 네. 일단은 수소가 안 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700바의 압력에 견뎌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수한 재질을 써야 돼요. 아. 그 수소 탱크 가격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려면 탱크나 그 재질이 굉장히 비싸겠죠. 비쌀 비싸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탱크 하나에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세 개지 않습니까? 900만 원. 전체적으로 아세이 하면 한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예, 그 넥소에 있는 탱크 가격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 탱크 가격은 한 1,400 정도 할 거예요. 탱크 가격만. 네. 탱크라는 건 단지 에너지를 연료를 저장하는 거 아닙니까? 가스통인데. 가스통이지 않습니까? 예, 연료통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1,000만 원씩이 나가는 게 이게 경제성이 얼마나 나오겠냐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요. 예. 그 휘발유나 기존의 네. 경유 자동차 그렇죠? 거기에는 탱크가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리터짜리야 60리터짜리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격 가격? 싸겠죠. 그거야 뭐 한 2, 30만 원 해요. 그렇죠. 상온에서 그 탱크 자체만 내면 한 10몇만 원 하고요. 예. 여러 가지 부품까지 합치면 한 2, 30만 원. 하면, 그러면 차이가 그게 혹시 굳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렇긴 한데 고가이다. 대량 생산하면 싸지진 않습니까? 많이? 그러겠죠. 예, 그건 뭐 그러겠지만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절대적인 그렇죠. 가격 차이는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러한 연료 탱크는 철가주하고 녹이면 다시 거의 90% 다시 재생, 다시 쓰는 거죠 이거는. 네,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단 탱크 자체가 이제 고가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충전소, 수소 충전소 이것도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수소 네. 충전소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우리가 이 수소차의 탱크가 700바이기 때문에 700바를 채우려면 한 900바 정도로 우리가 압축시켜야 돼요. 네. 거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압축기라든가 여러 장비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충전소 하나가 그냥 그 정도 충전소는 가죠. 비싸죠. 그래 충전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주유소는 한 2, 3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충전소도 한 10배 비싸고 아까 같이 연료 탱크만 비교해도 비싸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성 같은 거를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압축한 수소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비쌀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네. 특히 수소라고 하는 생소한 물질을 원자량 낮은 물질을 담아서 압축해서 다녀야 되니까 철동같이 안 새야 되고 네. 이해는 되는데 그거 감안해서 좀 비싼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수소차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 수소차를 가야 되는지 네. 이런 걸 감해도 수소 써야겠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현재는 예. 이렇다. 야, 과연 이렇게 투입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 하니까 수소 해야겠네. 네. 라는 결론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 다시 정리해드리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그렇죠? 떨어질 수 경제성 있다.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혹시 수소를 압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거는 수소차가 압축하는 건 아니고 가스 충전소가 압축해서 줄 텐데 예. 그것도 혹시 고려해야 됩니까? 아, 역시 프로님이 예리하게 다 물어보시네. 그게요, 실질적으로 충전소에 있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전기값. 전기값이요? 예. 왜냐면 컴프레서를 계속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 제가 그 토론회 할 때 들었는데 그쪽 충전소에 있는 분이 사장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전기값만 750만 원 들어간다. 750만 원이요? 네. 계속 압축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풀로 가동할 때 전체적으로 풀로 가동할 때 전기값만 계속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에서 좀 보조 좀 해줘야 됩니다. 전기값만. 그럼 구조가 그 수소 충전소에는 그냥 압축되지 않은 수소가 왔다가 손님이 오시면 띵이 압축을 해서 넣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압축된 게 오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또 팽창하니까 손님 올 때까지도 계속 압축하느라고 전기가 들어가는 그렇죠.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는 이동할 때 어느 정도 압축해서 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00바 정도? 200바 정도를 압축해서 옵니다. 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충전할 때는 900바로 우리가 컴프레서 돌려가지고 900바로 올려주는 거죠. 컴프레서 돌리는 데 필요한 전기가. 그에 대한 유지비가 시적으로 설치비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유지비가 이 가동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액화하는 것도 그런가요? 아니 액화는 더 들어가죠. 그때 액화가 얘기했지만 더 이건 단지 압축. 압축만 현재 하는 압축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이건 연구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한데 네. 그게 탈탄소 아니겠어요? 네. 근데 수소는 수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는 뭔가 에너지 효율적일 수도 있고 답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소를 주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 네. 요걸 계산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게 좀 고민거리인 건가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현재는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검토는 우리 하죠. 현재는 예. 사업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 과정을 우리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것도 근데 아직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데 얼마만큼 CO2가 나왔고 네. 그다음 실적으로 압축한 전기 그 전기를 발전하는데 얼마큼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수소는 가솔린보다 더 많이 나올걸요 CO2. 근데 뭐 근데 현재는 이건 되게 근데 중요한 그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소가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결론과 동의가 나 있어요. 저기 충전소에서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자 이제 수소 자동차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나라마다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소차로 할 거냐 전기차로 할 거냐 친환경차를 그것도 계속 토론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해? 라고 근데 할 때 말씀하셨던 결론은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수소차 보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봤자 2만 대밖에 안 됐어요.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그런 거겠죠. 모든 건 다 성적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료 자체가 이제 접하기 힘든 곳에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비싸서 이렇게 충전소가 잘 그쵸. 안 만들어지니까 처음에 전기차가 조금 확산되기 어려웠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수소차도 좀 밀면 되기는 되지 않습니까? 글쎄 한번 뒤에 한번까지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뒤에까지 그 보시면. 뒤에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꼭 지금은 순서대로 하셔야 예, 수소는 아까 이제 압축하는 방법. 예. 주로 이제 압축하는 건 우리가 이제 같이 이동용으로 쓸 때 이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리퀴페이스 액화시킵니다. 액화는 아까 프로님 얘기했듯이 LNG처럼 네. 해외에 있는 걸 우리가 대량으로 올 때는 액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액화에 대해서 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가 액화시키려면 맨 처음에 저 300K라는 게 27도씨입니다. 네. 저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53도까지 계속 우리가 네. 냉동을 시킵니다. 쫙 하는 거죠, 우리가. 네. 예, 하면서 압축 팽창 하면서 예. 마이너스 253도를 만들어요. 그럴 때 수소에 있는 내부 에너지가 4,000kJ, 키로가 4,000kJ 열량을 빼내는 겁니다. 네네. 특수하게 얘기하는. 예. 그러면서 빠집니다. 예. 빠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53도를 딱 가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액화가 됩니다. 탁 네. 액화가 되거든요. 예. 액화가 쫙 이제 가스에서 액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443 kJ라는 내부 에너지가 네. 이런 과정을 겪고 또 이건 약간 전문적인 건데 수소라는 것은 최각전자가 한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두 개씩 이제 최각전자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원자가 계속 하나 돕니다. 그래서 H2죠? 그렇죠. 예. 돌면서 도니까 어떻게 다 탕탕탕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밀도가 낮는 거죠. 예. 이러면 계속 그 최종적으로 이놈이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 이렇게 그래야 이제 딱 가난다. 우리 같은 방향을 도는 걸 우리가 오르도 하이드론이라고 하고요. 예. 이 다른 방향으로 파라로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또 이게 냉동을 시켜 이게 쫙 250도 해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전자 구조 자체를 네. 흐름을 하나 이쪽 반대 방향으로 저런 식으로 파라 하이드로젠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저러면서 이제 700kJ라는 것에 내부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결론은 이와 같이 이제 수소를 이와 같이 액화시킬 때는 상당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상당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미국 그 에너지성 그죠? 디파트 오브 뭐 에너지 해가지고 그 디파트먼트 에너지인데요. 미국 그 에너지성에서 그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레포트인데요. 예, 보다시피 우리가 그 리퀴페이션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액화에 관련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 양을 또 연구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리퀴파이어 에너지 해가지고 그 필요한 그 에너지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1kg에 10 정도 10kWh가 들어간다. 액화시키는데 수소를 예. 액화시키는데 실적으로 수소 1kg을 만드는데 한 30kWh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네. 그 중에 30%가 실적으로 액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많은 에너지가 돼요. 압축시키는 아까 같이 네. 계속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와 같이 이거는 브레이크 다운한 건데 이와 같이 리퀴페이션 에너지가 30%다. 예. 예,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은 실제 보통은 이 만드는데 어떤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데 얘는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축하는데 리퀴페이션 시키면 그 에너지의 30%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수소가 나오는 걸 그냥 썼으면 그 30%는 그냥 동력으로 쓸 수 있는 네. 걸.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도 사실 보면 우리가 이 컴프레션 시키는 것도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에너지로 환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워낙 리퀴페이션 시키는데 워낙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따로 분리한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한 30%라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랬다가 다시 기체로 뽑았습니까? 쓸 때는? 그렇죠. 쓸 때는 같이 되는 거예요. 오로- 열어놓으면 기차가 되는 겁니다. 날아가면서. 오로지 그냥 압축해서 액화시켜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생긴 에너지군요. 단지 이동을 위해서 알겠어요. 그 에너지의 30%를 써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휘발유를 갖다가 뭐 1000리터를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 중에 뭐 300리터, 그죠? 그 정도를 갖다 이제 소모시킨다는 거죠. 그 하나의 캐리어 놓는 데다가. 재밌는 비유이긴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조선으로 네. 1000톤의 원유를 끌고 가져가는데. 오다 보면 오는데 배를 움직이는데 연료만 300톤 쓰고 오는 거예요. 저장하는 데만. 그 얘기가 비슷하네요. 네, 저장하는 데만 30% 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히 일본에서 이제 수소 프로젝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가와사키, 뭐 이 중공업 이런 애들이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얘네 프로젝트 해외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뭐냐면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나오는 거기서 만들어낸 예. 수소를 들어와서 쓰겠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소를 액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네가 또 여기서 액화에 대한 비용을 뽑아왔어요. 예. 여기서도 가장 비싼 비용을 차지한다. 31.6%. 그래서 예. 실적으로 이 액화하는데 비용만 거의 30% 정도 예, 이제 들어간다는 거로. 들어간다. 예, 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사님. 시간이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하고도 쓸만하니까 우리가 수소차 쓰는 걸 그렇죠. 텐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텐데 그거 잠깐 그 전에요. 예, 예. 이거는 전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지난번에 그 에너지 신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딱 나왔더라고요. 그 수소 액화 운송 저장 비용만 60조 현 시장 떨어진다. 예, 이거 나왔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액화 비용만 31조. 예. 그렇죠? 그때 운송 비용만 28조. 네. 예? 예, 그래서 전체 한 60조가 들어가는 거고 또 증발가스는 LNG보다 10배 높다. 샌다는 거죠? 기화된다는 거죠. 증발, 리퀴. 예, 예, 그렇다. 예,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LNG 같은 경우도요, 들어올 때 결국 LNG도 마이너스 163도가 7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온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보온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기화가 됩니다. 이제 기화가 되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LNG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많으면 10% 정도 기화가 됩니다. 되는데. 근데 그걸 예. 다시 이제 기관으로 쓰죠.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이 수소는 그의 10배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뉴스에 봤는데 일본에서 네. 호주에서 자기네가 LNG를 뭐 개발했다 만들었다 쭉 나오는데 한 50% 절반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아까 같이 수소를 리퀴페이션 시키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마이너스 253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완벽한 보호는 될 수 없어요. 그런 마이너스 250단위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계속 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기화가 되면 온도가 차지 않습니까? 계속 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북유럽이랑 유럽에서 한국까지 액화시켜 왔을 때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네? 현재 지난번에 하여튼 일본에서 호주에서 한국 일본까지 오는데 한 절반이 기화돼 버렸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이거다시피 이게 우리가 수소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소를 우리가 왜 쓰려고 하나 생각하면 그 어차피 날려버릴 풍력과 태양광으로 만들었으나 그 동네에선 쓸 데가 없어서 갖고 있으면 날아가 버릴 그 에너지를 그렇죠. 버리는 것보다는 버리는 낫다. 것보다는 액화 수소 또는 압축 수소로 만들어서 멀리 보내면 그걸로 차도 운전하고 좋다. 네. 그래서 하려는 건데 네.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은 100이라는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저기 도시로 보내고 나면 반은 날아가고 이래서 날아가고 저래서 날아가고 한 50밖에 안 가요. 그 얘기네요. 그죠? 그건 따르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캐리어 수단으로 쓸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실적으로 우리가 완전 이제 발전기에서 풍력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죠? 만든 다음에 내가 수소를 만들어. 그죠? 수소를 만들어. 그러면 효율이 한 25% 떨어집니다. 네. 예, 그거는 제가 미리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예,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100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갖다가 전기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이드로젠, 수소를 만들면 당연히 효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5% 정도의 로스가 생겨요. 그걸 75kW가 됩니다. 75W가 100이. 네, 예. 그 다음에 다시 압축시키지 않습니까? 압축 이송하는데 10 정도. 네. 그럼 65가 돼요. 그러면 그런 거 갖다 다시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25% 로스. 네. 4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가는 거는 38 정도. 결국 60%가 로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여기 있는 에너지 포스트에 나온 그런 로스다. 수치입니다. 아까 압축할 때 30 날아간다고 했는데 저기서는 10이라고 쓰셨네요. 아니 이거는 뭐냐면 수소를 만드는데 네. 수소를 만드는데 30%를 말하는 거고 아까는 이거 전체적인 과정. 예, 예.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는 거죠. 전체적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예. 실제로 바로 쓰는 게 최고고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소를 써더라도 60%의 로스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예. 정도 이렇게. 예. 원래 수소는 그런 거다. 그렇죠. 네. 수소는 이렇게 쓰면.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안 쓰지 않고 버리면 100에서 0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더 효율적인 대안이 그럼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버리는 곳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수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에너지를 버려. 전기 네. 에너지를. 예. 그렇죠? 그러한 필연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 써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 막 넘쳐. 네. 예를 들어서 막 넘쳐나. 그럼 어차피 예. 버려. 예.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네. 예. 그러면 그때 쓰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약간 이 정책 아까 이게 보면 약간 그거보다도 좀 정책이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그러면 알겠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태양광과 풍력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맞죠? 넉넉하진 않으나 그러나 그것도 간헐성이 있어서 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남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에 풍력 발전 많은데 남지는 않아요? 바람이 많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남아가 서 있죠. 그러니까 그럼 네.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소로 쓸지 말지는 우리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정도는 우리가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사용 후 배터리. 그죠? 사용 후 배터리. 예. 왜냐면 예. 가장 저기한 거는 배터리거든요. 네. 충전하는 거 가장 쉬운 거는. 그런데 이제 이거 대규모로 하려 보니까 그저 배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수소를 한다는 거고 현재 네. 우리나라 정도는 뭐 사용 후 배터리 잘 관리해가지고 그걸 할 정도 되죠. 그러면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 그런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풍력 발전을 늘릴 거고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사용 후 배터리로 쏴도 되지만 네. 우리도 발전의 규모가 커지면 네. 어차피 수소밖에 대안 없으면 지금부터 수소하는 게 안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IEA 보고서가 네. 그 이 전 세계의 글로벌 그렇죠 전기 발전의 신재생이 90%. 네. 그 중에 태양광, 윈드하고 솔라, 태양광 풍력 70%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단지 IEA 보고서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요? 태양광 풍력 의지하다가 그렇죠? 자연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 하나 시나리오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태양광 풍력이 네. 예상대로 이렇게 많이 늘지 않을 수 있다. 당장 그 느려가지고 유럽에 난리 난 겁니까 지금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예? 그러면 박영성 박사님 말씀은 남는 전기들 태양광 풍력에서 생기는 간헐성 때문에 생기는 잉여 전기는 수소로 저장하는 게 뭐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정도는 그것 때문에 수소 생태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ESS에다 넣자 그 말씀입니까? 현실은 그래요. 현재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주장하는 거는 하나하나 팩트를 있는 사실을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네. 향후할 때 참고를 해라. 이런 면이 있다. 제가 어떤 결론 내는 것보다도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요. 이게 됐죠? 자 박영선 그러면 박사님, 예. 이렇게 이 많은 수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소라는 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이고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 비용이 들어요. 예. 그런데도 왜 수소를 하냐? 네. 그 결론에 대한 나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유럽 친구들 그렇죠. 하니까. 과연 수소의 현실이 뭐냐? 예? 수소의 현실이 뭐냐 봐요. 예. 수소의 현실. 예. 예? 자, 수소 현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수소 밸류 체인이라는 겁니다. 네. 수소의 생산과 사용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님, 네. 우리가 수소하면 아까 전문가시던데 그레이, 블루, 예. 그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린 수소가 전체에 막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그린 수소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그린 수소라는 건 순수하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풍력. 통해서 만들어진 그걸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만드는 수소가 거. 현재 얼마나 현재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실험실 수준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네. 이 자료에 보면 IA 보고서거든요. 예. 실험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블루수소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석탄이라든가 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를 갖다 포집하는 거. 네. 그거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보시죠. 이 그래 보시면 어. 자 이거는 다 그래. 뭐 내가 업되는 게 아니라요. 이 네.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이 많지는 않아요. IA 보고서에서 IEA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죠. 우리가 국제 에너지 기구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나온 자료인데요. 2019년도에 네. 자 수소의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수소 생산은 이같이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탄, 네.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오일, 석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일렉트릭, 수산. 저 수전해요. 저 정도예요. 현재 2019년에 얘네가 발표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 부생수소라는 게 있어요. 밑에 있고 많이 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럼 수소는 저렇게 생산이 돼.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옆에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그 CCUS 보면 0.4 정도 이하다. 그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혹시 안 나오나요? 이거 네. 이거 예, 나옵니다. 포인터가 있네요. 포인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인터로 예. 예.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내추럴 가스와 코일 이걸 돼 있죠. 그다음에 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CCUS는 0.4 정도. CCUS가 그게 이제 카본 캡처 저 스토리지 아닙니까? 네. 카본 캡처 이게 예. 이게 이제 블루수소죠. 네. 블루수소 카본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포집하는 네, 거. 네. 그죠? 그다음에 이와 같이 리제너러블 신재생으로 하는 거 이 정도. 그 실질적으로 현재 이 수소라는 것은 네. 다 이와 같이 그레이 수소죠. 현재 우리가 말하는 뭐 블루수소라든가 그린수소는 네. 이 자료에 보면 실험실 수준이다. 별로 없다. 없어. 예. 이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19년도 자료 지금 모르겠죠. 19년도 자료입니다. 예. 자료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수소는 그러면 어디에 쓰이느냐? 쓰이는 게 예. 보시면 리파이닝.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네. 여기서 쓰입니다. 석유화학 정제할 때 수소가 쓰입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원유를 갖다 놓고 연료를 만들 때 LPG, 네. 그다음에 가솔린, 예. 그다음에 경유, 중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으로 이거는 연료라는 건 카본과 수소의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수소를 좀 집어넣으면 연료가 상당히 좀 깨끗해져요. 그 라이트해지고 수소를 넣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유. 예. 중유는 무거운 거 아닙니까? 중유에다 수소를 더 집어넣어. 그러면 경유가 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으로 정유 공장에서 수소가 쓰입니다. 고도화 설비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아마 3%에서 아마 5% 정도 전체 정유량이 한 3%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냐면 연료를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아다시피 뭐 비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현재 수소의 사용은 여러 가지 필연적으로 쓸 때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추럴 가스라든가 네. 석탄 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는 CH4입니다. C 하나에다 H가 4개예요. 네, 예. 그럼 수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CO2가 나옵니다. CO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소 1g이 나오면 CO2는 10g이 나옵니다. 네. 네, 실적으로. 그래서 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수소 생산은 수소 만든 양의 10배 CO2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수소를 만드는데. 그렇죠. 현재는 수소를 만드는데 네. 수소를 1g을 만들면 10g의 CO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면 네. 리파이닝이나 암모니아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드는 거니까. 어쩔 수 이거 써야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수소 나온다고 석유 정제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는 현재 자체에서는 보면 같이 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꿈같이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뭐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 CCUS라든가 뭐 그린 수소라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이 현재 CO2는 한 10배 정도 수소 양이 10배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근데 그런저런 한계를 지금 수소 연구해서 수소 하겠다는 분들이 네. 아유 박영성 박사님 저희가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거네요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장애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떡합니까? 항상 그래요. 뭐냐면 예. 아니 대기업이 이거 몰라서 하냐.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대기업들어 이걸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내용을 봐라. 왜냐면 이 사실은 내가 맞는 것저것 나는 예. 실질적으로 정책에 맞게 내용을 다 발췌한 겁니다. 네네. 그렇죠. 발췌한 거거든요. 예, 쭉 발췌한 예,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 보고 한번 판단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 한 곳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건 크게 안 그렇- 보고. 그건 그렇습니다. 큰 시나리오 안 보고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수소가 경제성이 전반적으로는 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현재는 뭐 그렇죠. 위험하고 네, 위험하고 그냥 그럼- 수소라는 게 보면 네, 예. 항상 뭐 그렇잖아요. 뭐 석유 파동 때 수 한번 쫙 떴다. 어떤 이벤트 있을 때마다 떴다가 다시 내려가고 떴다 네. 다시 내려가잖아요. 지금 예. 또 넷째로 2050 하면서 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렇죠. 항상 뭔가 태클 거는 게 있는 거. 태클을 보다 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아니다. 따라온 기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게 그렇게 수지가 맞고 맞으면 그냥 대기업이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데 실은 이거 하면서 나라 돈 좀 써달라고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요약해 보면 정부 예산으로 본인들 실험해 보는 거니까 이거 쉽게 허용해 주지 맙시다 하는 쪽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럽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을 보면 뭐 수소 프로젝트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척 크진 않거든요. 가장 명쾌한 독일 정도. 독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독일은. 독일은 어떤 것 아까 때문에 그리고 하신다고 이미 태양광 풍력이 돌아가고 있고, 그죠? 우리가 셧다운되고 네. 풍력 많아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그걸 전기를- 어쩔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는 이게. 혹시 ESS로 쓰면 안 됩니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해주신 대안 중에 배터리요? 그냥 배터리를 쓰지 뭐하러 그 수소를 갖다 합니까? 배터리 용량이 감당이 안 되죠. 독일 정도 발전을 하면 그렇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ESS가 수소보다는 더 비싼 걸로 아직은 비싸죠? 음. 네, 예, 그런 걸로 예, 알고 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장 수단에서 우리가 수소가 배터리보다 안전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같이 네. 대용량 리퀴페이션 시키면 네. 여러 가지 기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팩트도 난 있는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럼 보시기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수소 프로젝트는 일단은 나중으로 미루든가 네. 굳이 우리가 지금 먼저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거나 실제로 도입하거나 충전소를 시범적으로 만들던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수소 이제 프로젝트를 가기 전에 네. 우리 3% 언더스탠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처럼 팩트를 정확히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요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그룹 회장은 뭘 합니까, 사실? 그죠? 네. 예. 그렇잖아요. 위에서 예. 한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를 회장한테 집중해가고 싶어요. 왜냐면 밑에 있는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이거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팩트를 다시 한번 수소 관련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팩트를 점검해보고 이거에 대한 추진, 이에 대한 어떤 스피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절차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전기차와 경쟁할 때 수소차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현재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근데 그럼 이런 질문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수소차가 언제 될지는 뭐 수소 경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시간의 문제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명확한 목표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에선 어쨌든 버려지는 전기가 나와. 이런 전기를 어느 정도든 우리가 살려서 써야 되는데 ESS는 너무 비싸.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는 어찌됐든 그렇죠. 그 음. 주는 아니겠지만 의미는 있을 텐데. 그 우리가 사실 IEA 보고서 국제 네. 에너지 구한 거를 너무 신봉을 하거든요. 그 사실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요. 제네바 국제회의 다 다녔어요. 네. 전 나이 거의 60대입니다. 네. 나 그 친구도 내가 전문가라고 봐요. 걔네들 예. 만든 애들보다도. 근데 예.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상만 보고. 아, 예, 지난- 전체 발전 에너지에 우리가 태양광 풍력 자연에 의지하는 거를 70%를 잡는다? 그게 될까요?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거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네. 독일에 얘가 유럽의 30% 정도 수준인데도 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IEA 보고 자체도 아마 좀 얘네들이 무리하게 짜지 않았나. 넷제로 2050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무리하다고 가정한다면 그걸 가정하고 만든 이른바 수소 에너지 생태계도 네. 그 비용 효율성 등등을 생각할 때 좀 보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전문가들 검토하는 거죠. 네. 전문가들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한 자료는 다 있는 자료를 갖다가 좀 발췌해 놓은 겁니다. 네.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발췌해 놓은 거고요. 혹시 수소를 하는 분들하고 네. 또 이제 만나시다 보면 학자들끼리 당신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얘기하다 보면 뭔가 토론을 할 때도 있고 논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거 다 검토해보고 한 거라고 합니까? 아니면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라고 하는 건 각자 생각하는 건 이제 그 프로젝션은 다르니까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의견의 차이일 뿐입니까? 이거 아마 전문가 얘기해도 아마 뭐 저를 감당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수소 관련 얘기하면. 뭔가 좀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막으셔야 되는 거 그거 아니고. 예. 하여튼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팩트별로만 해요. 이렇게 그 분야별로만 다루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봐줘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에서 이제 봐줘야 어디서 되는 뭐가 큰 새고 흐름에서 어디서 새는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온난화 상황이 네. 생각보다는 덜 심각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에 넷제로 하는 게 과도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냥 슬로건이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 그 대기 온도가 평균적으로 산업화 이후에 한 2도씨 정도 올라가게 되면 뭐 해수면도 올라가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예, 제가 그게 현실화되면 해야 되는 일은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 연태까지 경험을 쭉 보면요. 네. 항상 규제라는 게 목표라는 건요. 뭐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안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냐면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태양광 풍력이 어느 정도 다 개발돼 있어. 네. 경제 논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결국은 태양광 풍력을 70%를 해야 된다. 그죠?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왜? 대안을 만들어 놓고 목표를 세우는 뭐냐? 목표라는 것은 대안이 있어야 돼요. 네. 야, 넷째로 2050, 2050년까지 해야 되는데 네. 태양광 풍력을 할 거야. 태양광 풍력 다 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자동차를 했었거든요. 자동차를 보면 옛날에 보면 맨 처음에 규제 유로 3, 유로 4, 유로 5 계속 가요. 네. 가면서 유로 3 가면서 커먼 다 써야 돼. 유로 4 들어가면서 DPF 다 써야 돼. 네. 유로 5 SR 다 써야 돼.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 논리와 관계돼 있어요. 선진국에서 자기네들이 규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규제를 하는 거 다 써라 이거죠, 이게. 근데 그런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환경 문제는 단지 환경으로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들만 즐긴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진짜 빨라요 개발이요. 옛날에 커먼웨이가 막 열심히 해서 커먼웨이를 만들었어. 그런 유로4가 그런 것도 DPF계 DPF노 그래서 실적으로 현재 가솔린이나 디젤 하이브리드 같은 거 거의 전 세계 수준이에요. 예. 그래 또 배란가 전기차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좀 빨리 접근하고 있지만 하나의 규제라는 거는 실제 환경 규제도 있지만 그 뒤에는 경제 논리가 있는 거다죠. 그러면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자 자동차를 이제 경유나 휘발유 하지 말고 그것도 계획이 있는데 아니죠. 그것도 비현실적이라고 그 보십니까? 전기차도 사실은 좀 나중에 팩트 체크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것도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혹시 전기차는 어떤 거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기차요? 네. 똑같죠. 가장 쉽게 보면 돼요. 예? 예. 전기차의 배터리 가장 비싸죠. 네. 한 2천만 원 합니다. 예. 2천만 원 하죠. 2천만 원 배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단지 에너지만 저장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있잖아요. 거기에 연료통하고 똑같아요. 네. 연료통 아까 20만 원이었잖아요. 네. 이거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예. 단지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인데 2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쓰면서부터도 과연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이냐. 그렇죠?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죠. 그렇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 왜 전기 에너지 쓰냐? 친환경, 온실가스가 깨끗하니까. 배출하기만. 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 비율이 75%예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아이오닉 있죠. 아이오닉 5의 전기차나 아이오닉 5의 하이브리드나 CO2 똑같이 배출합니다. 81g. 어차피 킬로미터당 81g 정도 되는데 더러운 전기 쓰니까. 발전소에서 예. 나오기 때문에 실도 똑같아요. 그렇게. 그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예. 그다음에 그 이 배터리가 2천만 원짜리예요. 전체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배터리가 그죠? 거기에 코발트, 망간, 니켈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전해질, 분리막 여러 가지 유기 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큰 게 다 폐기물이거든요. 예. 그거 전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배터리 쪽이 그런 아니어서 것들도 제가 다 친환경이 아닐 수 있다.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팩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기차도 타지 말아야 돼. 아니요, 그거는 뭐 더 검토해봐요. 아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아까 이제 예, 말씀했듯이 예, 예. 약간 반대 측면에 우리가 왜냐면 항상 좋은 것만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항상 상대방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얘기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뭐 수소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쓰자고 하는 쪽은 당장은 필요 없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야 뭐 어차피 그 수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전기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곧 닥칠 미래인 게 확실해 보이니 우리가 연구도 좀 미리 하고 미리 좀 써보고 하면 우리 쓰는 것도 익숙해지지만 이걸로 좀 돈 좀 벌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해외에다 내다 팔고 우리나라는 숙명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엔진이 안 돌아가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좀 먼저 해보고 우리에서 수소 생태계를 좀 이르지만 만들어 봅시다. 수소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래요. 국교 앞에 충전소도 넣고 그런 논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리인데요. 예, 그건 현실을 봐야 되는 건 현실. 네. 자, 수소차 몇 대나 판매가 됐느냐. 그죠?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죠. 네. 그렇잖아요. 첫째 결론이 그거예요. 두 번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까 결국은 수소라는 건 에너지 캐리어잖아요. 예. 에너지 저장. 그건 수소라는 건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 캐리어예요. 네. 에너지 저장 수단인데 압축하는 거. 그렇죠? 현실을 보면 아까 같이 가스통만 1,4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충전소 30억. 네. 그죠? 엄청 비싸. 고가. 예, 예. 그냥 바로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와. 그죠? 리퀴페이션. 액화시켜. 액화시키는데 전체에는 30%를 써버려. 그죠? 그다음 기화가 돼. 현재 실제로 나타난 것은 호주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걔네들 뉴스를 보니까 50%가 다 기화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키포인트. 박사님께서는 친환경차가 돌아다니는 때가 오더라도 그거는 전기차면 전기차지 수소차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아니 더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거는. 검토도 좀 박사님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고 예. 판단은
각자 물론이죠. 자기 알아서 물론 판단해야 각자- 되는 거죠. 각자 각자 알아서 하는 판단해야 일인데 되는 거죠, 그건.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팩트를 나열하고 주업하다 보면 이 녀석들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하실 것 같으니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는 거죠. 물론 오늘 박경성 박사님께서 수소 문제다라고 한다고 내일 아침부터 수소 중단까지는 아닐 것 같겠습니까? 우리 너무 방- 걱정은 많이 하지 말. 예, 물론 예, 언더스탠딩이 영향력도 크고 파워도 커서 저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그러나 또 뭐 또 일 커지면 제가 수습할 테니까요. 예. 커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즉, 근데 전기차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쪽입니까? 현재는 뭐 전기차가 많이 시중에 많이 팔리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도 이미 뭐 음. 전기차 쭉 뭐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예를 들면 지금이야 전기차가 말씀하신 경제성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더 잘 되는 게 맞는데 전기차를 넘어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게 너무 일찍 우리가 끌어다 쓴 거다. 그래서 뭐랄까 향후에 전기차를 건너서 수소차까지 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렇죠. 빛을 발하지 않겠냐. 음. 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뭐 기존의 여러 가지 논리에서 그죠 수소는 뭐 충전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수소가 뭐 CO2를 10배 배출한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차에 들어가는 아마 부생수소를 썼을 거예요. 네. 그런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부생수소를 쓰니까 사실 CO2는 뭐 그렇게 큰 적이 아니에요. 줄어드는 건 그러니까는 아니죠. 그렇죠. 초기 예. 연구 개발 단계나 쭉 지금 돼 있는 거죠.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향후는 크게 내다봐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당연히 뭐 그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온 거고. 그럼 같은 논리로 유럽에서도 수소 생태계를 포기하든가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그 풍력과 이 태양광이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독일은 이미 늘어났다고 말씀 주셨고, 네. 예, 우리나라도 곧 늘어나면 예. 그러면 그때는 수소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까?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면, 예, 늘어나면. 아까 말씀했듯이 어차피 버리느니 네. 그죠 60%가 로스예요. 60%가 로스래도 버리느니 그건 써야 그거를 되는데. 써야 된다라는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보면 그게 아니라 뭐 메탄에서 만들어 쓴다는 등 뭐 이건 아니다 이거죠. 수소라는 것은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고 네. 그죠? 엄청난 어려운 캐리어입니다. 그래 꼭 써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이거 60%의 로스를 감수하고라도 써야 될 때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시간 한 7, 8분 남았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난 또 시간이 자 마지막에 한번 이걸 예. 또 하면 또 네. 보실래요? 화면을 뭐 하여튼 팩트니까요. 네, 예. 수하는 분들은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난번 우리가 올해 5월달 5월에 우리가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예요. 기사인데 보다시피 인전 기적의 하이드로젠이 실질적으로 어떤 클리메이트 기후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좀 수에 대해서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좀 적었어요. 수소가 뭘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증대시킨다. 수소가. 뭐냐면 그래요? 수소가 리크되면 네.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쓰면 모르는데 네. 아까 같이 그 이 기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소가 이렇게 해서 대기 중에 간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드로젠이 OH기 OH하고 반응해서 물을 만듭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기 중에는 OH는 메탄을 제거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 저 물질이. 예. 메탄 알지 않습니까? 메탄은 예. 예. 우리가 그 온실가스 CO2의 뭐 32배 정도 않습니까? 네, 네. 실적으로 해서 OH가 이놈을 메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수소가 메탄을 먹어. 아니 OH를 네. 하이드록실이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메탄을 제거할 수 있는 저런 물질을 얘가 없애버린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수소가 우리가 오존층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 네. 오존을 만드는 그런 물질과 또 트리거 반응을 해. 그래서 걔를 제거해. 네? 그래서 오존을 감소시켜. 네. 하여튼 기사예요. 예. 저기 나와 있는 거. 예. 그 하나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름이 수증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저 성층권 위에 가면 수증기가 또 온실가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가 리크가 되면 이와 같이 온실가스에 악영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블룸버그에도 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수소 경제를 만들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소를 괜히 만드는 거니까.
예, 비간접적으로 본다는 간접적으로. 예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예, 이게 나가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것더라도 이 생각해보자. 기사도 이제 과학자들이 쭉 해가지고 그걸 기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수소 병제로 가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계의 75%가 수소이기 때문에 예. 얘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요, 자연계 수가 없습니다. 물이에요. 있잖아요. 물로 존재. 물 많. 근데 이 수소수기에서 물을 네. 분해하는데 엄청 로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바퀴 달리면 다 찹니까? 그렇잖아요. 아, 바퀴가 달려 있어. 야, 나 공짜로 갈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도 수소도 실적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는 수소는 없고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뭐 갸웃거려지는 부분도 있고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다만 이제 경계해야 될 건 제 생각입니다만, 야, 그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 그거 뭐 당신 아는 거 뭐 너 전문가들은 몰라서 했겠니? 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바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 비해서 뭐 모자라는 건 많지만 굳이 많다면 전문가 많이 만나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전문가니까 전문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오류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항상 옳았다면 과학 발전이라는 거 없어. 아직도 천동설이 당시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였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논리를 경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생각보다 어필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네요. 박영송 박사님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끄덕끄덕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외로운 편이십니까? 외롭죠. 왜냐면 수소 관련하면 네.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분위기가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예. 항상 전체적인 사회 전반이요. 모든 간 규정과 룰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까 의염도 같은 경우 단 수식을 딱 제시한 겁니다. 네. 가연성 물질의 의염도는 그죠? 요 폭, 분모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한테 막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게 사회 자체가 어떤 규정과 법과 룰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것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기거에 의해서 좀 적이 되지 않나, 그게 많은 반영적이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에서 깃발 들면 다 따라가는 분위기가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분위기고, 하여튼 제가 오늘 제시한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소개한 겁니다. 이런 네.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거고요. 앞으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풍력 태양광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수소 쓰는 건 맞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수소를 하는 거는 좀 먼저 섣부른 것 같다. 맞습니다. 게 오늘 말씀이신 거죠? 네. 결론 잘 내주셨네. 네. 네. 그리고 뭐 2050, 뭐 넷제로 이런 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냥 9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고 다 생각해봐야지 네. 한쪽으로 결론 내려놓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 그 말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은 이 정도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네, 교통안전공단의 박용성 박사님 재밌는 주제들 갖고 말씀 나눠주셔서 저희도 또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